이 모습을 청와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어떻게 생각할까요? 임 비서실장과 가까운 한 인사가 익명으로 말해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박 시장을 보좌했던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0년 총선까지 한참 남았는데 기다리고 보다 그냥 내년 지방선거에 뛰는 게 낫다. 개헌 국민투표와 맞불려 문 대통령의 자치분권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 얘기까지 나와요, 이도아님. 네. 사실 저는 우리 앵커께서 이 빨간 동그라미를 치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안 쳐진 분들이 서운할 분들이 눈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서운할 분들이 계시다? 예. 근데 이제 첫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뭐 경기지사나 어떤 게 지금 여권이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은 상태이면 현역 의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정욱 의원이나 새로운 인물의 차출론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새로 재정비를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데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그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꺼리는 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정욱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또 얘기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는 건 아닌 걸로. 본인은 아예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다. 아닌 걸로. 본인도 좀 마음은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황교안 대행은 이제 뭐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들이 아닌 밖에서 참신한 인물을 이제 그렇게 추천하려고 하는,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여당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히 선출직으로 나갔으면 진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요. 정무부지사를 했다 하더라도 박원순 그 시장과 이번에는 경선을 치를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뭐 경선 치르는 거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임종석 시장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선이 그게 사실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3선이 쉽지 않아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격전지 이번에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 대 남경필 경기지사 지금 두 사람 서로 누가 누구한테 포퓰리즘이라고 막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경기지사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충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남지사에서 안희정 지사가 3선에 도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국회의원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이 나오느냐. 아니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충남지사로 갈 것이냐.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지사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과연 안희정 지사의 빈자리 둘 중에 누가 차지할 것이냐.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도 한번 봐보죠. 대구시장. 김부겸 장관 나온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곽대훈, 권영진, 이재만, 이진우, 국민의당에서는 김태일, 바른정당, 주호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광주시장 한번 가볼까요? 강기정 의원, 민영배, 윤장현, 이용섭, 최영호,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박주선, 장병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빅매치는 바로 의외로 전남지사입니다. 밑에 있는데요. 국민의당에서 박지원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무슨 소리 서울시장 아니야. 전남지사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임종석 대결. 그리고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산시장에는 조국 수석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병수 시장, 현 시장이죠. 다시 한번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뜨거운 지역들이 많은데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우선 경기하고 그다음에 대전 이쪽이 좀 주목이 되죠. 왜냐하면 경기는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일단 그 매치가 일단 두 분 다 일단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큰 싸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또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행보가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충남이야 당연히 안희정 지사가 3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대충 지금 듣기로는 3선의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지사를 그만두고 당대표나 아니면 차기 어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친다면 충남지사에 누가 할 거냐가 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짜여진 구도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내년 6월달 이 지방선거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 몇 개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빅매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복잡한 교차 방정식이 연결되기 때문에 배지를 놓고 광역단체장 나가야 되는 거고 또 배지를 달러 또 광역단체장 그만두는 사람이 시작전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지방선거 플러스 미니 대선급, 미니 총선급의 이 보궐선거 이 교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거론되는 많은 후보자분들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안 지사가 노원에 출몰을 해서 많은 지금 눈치를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6.13 지방선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미리 보는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미니 대선급이다. 대선을 한번 또 치르게 생겼어요. 나오는 선수들, 출마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야 이것은 대선이다. 대선 원석에 한 번 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 과연 어떤 격전지들이 소위 대박일지 저희가 출력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 예측 명단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가장 격전지로 꼽히는 곳은 서울시장을 둔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최대 승부처이고 미니 대선으로 불릴 만한 곳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면면이 뭐 대단합니다. 박원순 시장, 임종석 실장, 추미애 대표, 황교안 전 총리, 문 조심하세요.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 의원 등등 뭐 면면이 대단합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을 한번 볼까요? 민주당에서 민병두,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이인영, 임종석, 전현희, 추미애 지금 출사포로 하마평이 오르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나경원, 홍정욱 전 의원, 아직 40대인데 홍정욱 전 의원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차출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그리고 박영선, 뭐 주요 후보들이죠. 그리고 국민의당에선 김성식, 손학규, 안철수, 정호준, 손 대표냐, 안 대표냐, 둘 중에 누가 나가는 거냐, 국민의당의 최대 이슈입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이 후보로 나가는 것,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나가는 것, 여러 가지 하마평에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박원순 시장이 3선을 나가는 거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거냐, 박원순 대 안철수, 안철수 대 박원순, 서력전 한번 하는 거냐 하면 참 재밌겠다. 두 사람 들어보시죠. 일단 서울시정을 잘 챙겨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또 여러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일에 아직은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 개인적인 고민은 물론 계속하고 있고요.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시장도 불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당이 승리하는데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박상시 교수님, 만약에 가정입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어차피 선거는 가정이니까 지금 가장 유력하게 정치부 기자들이 야 이거 빅매치겠다라고 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원순, 안철수, 박원순. 아름다운 양보로 엄청난 지지율을 갖고 있었던 당시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하면서 박 시장이 사실은 됐거든요. 그래서 보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 대표 쪽에선 받았으면 갚아야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빅매치. 한 번은 두 사람 관계를 풀긴 풀어야 돼요. 정리는 해야 된다. 예, 만약 이번에 서울시장 자리를 놔두고 둘이 격돌을 하든 예. 어떤 형태든지 매듭을 짓는다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거리라고 저는 보고요. 두 분이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두 사람 다 성격이 예. 글쎄요, 변함없는 그전에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좋은 관계 봅니다. 아니었다. 그전에도. 예. 안철수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 나갈 생각 없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막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왔을 때 그 그림이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박원순 띄워줬지만 본인도 올라갔던 건 사실이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원동력으로 활용이 또 됐었어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박원순 시장은 정치를 계속 하려면 서울시장 외에는 나갈 데가 없다고 본다면 나간다 칩시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한 번은 도전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문제는 둘 다 일종의 이제 진보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박원순과 안철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두 분이 격돌을 한다고 마음 먹으면 이거 당대당이거든요. 당대당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럼 더 큰 영역이 하나 또 남아있어요. 제3의 영역이. 바로 그래서 자유한국당 내지는 바른정당한테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예. 겁니다. 즉 서로 간에 격돌을 한다면 남은 공간이 어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에서도 최선의 카드 가지고 서울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빅매치는 안철수 대 박원순 시장이 서로 격돌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큰 선거제로 될 수 있다고 큰 선거가 될 생각하는데 그게 정계개편의 큰 저는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두 사람이 붙으면 자유한국당에서도 상황은 유리해진다는 건데 그렇죠. 기회가 오는 거죠. 그 틈을 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른바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황 전 권한대행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탄핵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선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는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황 전 권한대행이 경쟁력이 있다. 방금 우리 박 부총장님께서 분석하신 부분 다자구도 민주당 대 국민의당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도 출격하겠다는 그럼 이게 가능성이 있다. 다 어차피 갈라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안철수 나오고 박원순 나오면 황교안도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한 20%의 지지율을 가지고 출마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출마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아쉽게 카드를 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도 생각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 정치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행이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 선거로 갈 수 있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인물 교체를 통해서 한국당의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는 거라 아마 황교안 대행이 공천을 받아 나갈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사람들이 주목하지는 않지만 홍정욱 전 의원의 동그라미 치셨잖아요. 홍정욱 전 의원, 예. 본인은 여기까지 안 나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홍정욱 전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좀 나름대로 세련된 모습, 젊으면서도 초선 의원을 끝내고 본인이 정치도 안 한다고 그만뒀던 모습, 그리고 그 당시 아마 이정희 통진당 대표였던 것 같은데 울고 있을 때 가서 손수건을 건네줬던 그런 좀 자상한 모습,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홍정욱 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인재 발굴을 통해서 보수층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게 아마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과연 저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이 지금 자강파 통합하면서 당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는 건데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바른정당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승민 의원이 당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장 안 나올 재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와서 당선이 안 되면 배지를 떼야 돼요. 의원직을 던져야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유승민 의원이 나올 확률이 있는가?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자구도로 절대로 안 치러질 것이고 결국은 저는 단일화를 통해서 한 1대1 구도 정도가 마련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GH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국민들을 사찰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던 사찰의 신, 조작과 음모의 아버지, 댓글에도 장인 정신이 있다. 댓글 마에스트로 MB님 모셨습니다. 지금 참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런.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은 한계사항을 넘었습니다. 이 땅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면서 나라의 안위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 없는데 그거 다 읽으실 거예요. 그 입장 표명 그거 이미 다 봤는데 그 되게 지루하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은 못할 게 없고 무엇이든 가능하다. 특히 적폐청산. 적폐죠. MB님을 수사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76%던데. 이렇게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 어려운 이런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겁나요? 이러한 대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 해쳐요. 도움되지. 결국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성공합니다.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 김에 하지 뭘 또 간을 봐. 이럴 때일수록 모두 힘을 내십시다. 암요. 모두 힘내서 MB님 털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셔. 이상 MB 올림. 이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되게 구리다. 구리대. 이제는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유체이탈 화법도 그렇고. 그참 옆에 말 되게 많네. 중간에 몇 번 폭발할 뻔했어 내가. 대한민국의 난관만 수두룩 만드신 분이 뭘 극복을 하지. 그러면 극복 좀 하게 나와서 조사 좀 받으시든가. 왜 그래 자꾸. 응? 어디 아파? 아파. 나 발가락. 아유 진짜네. 이래서 내가 같이 안 놀고 싶어. 내가 이래서 안 올라 그럼 그랬어. 뭐합니까? 같이 놀았는데. 놀고 싶어 놀았습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였지. 지난날의 댓글들 참 고마웠어요. 믿는 사람 댓글 하나 더 준다는 심정이었지.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유, 오늘 내가 참 진짜 예민하시다. 응? 쫄려? 응. 얼만큼? 그 냄비 올려놓고 불 제때 안 끄면은 팔팔팔팔 쫄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쫄려요. 응. 막 타고 막 들러붙고 막 팔팔팔 하면 냄비 쪽 이렇게 하면 쫄았구나 뭐 그런 기분 있잖아. 그러면은 차라리 입장 표명에 그냥 솔직하게 국민 여러분 저 겁먹었어요 이렇게 쓰시지. 반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딴 짓들 안 할 걸 그랬네요.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게 더 살아있는 뭔가 생생한 언어지요. 모양 빠질까봐. 다 빠졌지. 더 빠질 모양이 어딨어. 아니야. 약한 모습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MB야. 아이고. 나에겐 아직도 12개의 댓글이 남아있다. 응? 응? 삽이 털었어요? 나 삽이 안 써, 나는. 내 지갑은 절통 같은 안보. 국가는 지켜지고 있지, 내 지갑. 그러면은 자발적 용병들. 그렇지. 그래, 그게 좋지. 돈 안 들고. 나라 돈은 너무 쓰셨잖아. 이 자리를 빌려 자발적 용병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나카무라 김, 사키코체. 저기요. 기타 그걸 자화강. 언제 일일이 다 그거를 또 참. 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이 자리를 빌려 꼭 불러보고 싶습니다. 누구? 먼저 희생되신 나의 벗. 리벌브 좀 넣어줘요. 쏘. 세우라!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이고. 잠시만요. 장관의 뜬 간지신 요즘 뭐 하시지? 어디 있나? 뭐, 국내에 있겠죠. 출국 금지니까.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마지막 인사 이 자리에 한번 드리고 싶다. 일동, 전전! 건진씨께 격려! 댓글! 고마웠습니다. 예. 댓글 잘 먹었네요. 배불리 먹었지,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는 밥 먹어야지. 댓글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들어갑시다. 예.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그 MB님 임기 때 그 총선에도 개입하셨어요? 응? 그 문건 나왔던데. 그 당시 청기화 집에서 누구 지원하라고. 누구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 아이고, 왜? 요즘 MB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주시는 분들. 그래. 나를 위해 요즘 열일하는 정의원이랑 그 예능에도 나가는 나의 그 박특보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10명 넘던데. 나 퇴임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썰 풀어주고 방어해주고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문건에 안전판 역할 어쩌고 그렇게 나왔어요. 잘 나오네. 뭐가 이리 많이 나와. 그래서 그런가 아주 열심히들 하더라고.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말이야 겁을 먹었을 적에도 열심히 하게 돼가 있어. 근데 이게 어쨌건 간에 그 당시에 그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잖아요. 그땐 노골적이 아니었고 스르르 남몰래 슬며시 신비롭게 그거하고 고요히 이렇게 했지. 그 예전에 노통님은 말 한마디 했다가 그걸로 탄핵 소추까지 갔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식으로 지원하라는 문건까지 나왔으니 이건 완전히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난 진짜 내가 생각해 내 최고인 것 같아. 이야. 멋지지? MB님.
원래는 나의 탄핵 선배님이셨어. 또 왜 그래? 무슨 또 그런 유괴질서를 갖다 만들려고 그러나? 몰라 뵀네. 선배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 지난 일이 안 돼, 이거. 앞서서 먼저 쫓겨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은 이 후배 좀 더 그 길을 가볍게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을. 시야? 아름답네. 이제라도 안 늦었어요. 늦었지. 아니죠. 할 거 많지. 어? 예우부터 박탈하고. 그런 게 어딨어. 싫어. 그냥 사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뭘. 응? 헌정 파괴 행위들이 그냥 수두룩 빡빡에다가. 그리고 완전한 자연인 신분이 되시면은 이 조사받기도 훨씬 편하시고. 안 합니다. 안 사요. 안 사면 딴 데 가서 파세요. 이제 같이 못 놀겠네. 뭘 저기 약을 팔라 그래. 나 이제 여기 안 와. 연인 때도 안 올 거고. 연인 때 진짜 확실히 안 와. 밥도 여기서 절대 안 먹어. 좁고 불편하고 진짜 아이고. 저쪽 큰 집 가서 먹을 거야. 에이, 큰 집 가야지. 큰 집을 가고 싶으시구나. 여기도 괜찮은데. 가셨습니다. 예. 나나 먹어야지 뭐. 드십시오. 에서 박지원 의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이 무슨 소리 서울시장 아니야. 전남지사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임종석 대결. 그리고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부산시장에는 조국 수석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병수 시장, 현 시장이죠. 다시 한번 도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뭐 뜨거운 지역들이 많은데 어디를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우선 경기하고 그다음에 대전 이쪽이 좀 주목이 되죠. 왜냐하면 경기는 이재명 시장과 남경필 지사의 일단 그 매치가 일단 두 분 다 일단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큰 싸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또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행보가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충남이야 당연히 안희정 지사가 3선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대충 지금 듣기로는 3선의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남지사를 그만두고 당대표나 아니면 차기 어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친다면 충남지사에 누가 할 거냐가 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미 짜여진 구도입니다만 무엇보다도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내년 6월달 이 지방선거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좀 경쟁력을 갖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은 상태이면 현역 의원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지금 좀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정욱 의원이나 새로운 인물의 차출론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새로 재정비를 하는데, 그리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데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그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꺼리는 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정욱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또 얘기도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는 건 아닌 걸로. 본인은 아예 의사가 없는 건 아니다. 아닌 걸로. 본인도 좀 마음은 있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고요. 황교안 대행은 이제 뭐 격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들이 아닌 밖에서 참신한 인물을 이제 그렇게 추천하려고 하는, 이제 영입하려고 하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여당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사실 본인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히 선출직으로 나갔으면, 진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테고요. 정무부지사를 했다 하더라도 박원순 그 시장과 이번에는 경선을 치를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뭐 경선 치르는 거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임종석 실장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3선이 그게 이 모습을 청와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임종석 비서실장입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실장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어떻게 생각할까요? 임 비서실장과 가까운 한 인사가 익명으로 말해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한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박 시장을 보좌했던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0년 총선까지 한참 남았는데 기다리기보다 그냥 내년 지방선거에 뛰는 게 낫다. 개헌 국민투표와 맞불려 문 대통령의 자치분권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실장 얘기까지 나와요, 이도아님. 네, 사실 저는 우리 앵커께서 이 빨간 동그라미를 치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안 쳐진 분들이 서운할 분들이 눈에 이렇게 딱 비치더라고요. 서운할 분들이 계시다. 근데 이제 첫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서울시장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뭐 경기지사나 어떤 게 지금 사실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3선이 쉽지 않아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격전지 이번에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최대의 관심사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 대 남경필 경기지사, 지금 두 사람 서로 누가 누구한테 포퓰리즘이라고 막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경기지사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충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남지사에서 안희정 지사가 3선에 도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국회의원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진석 의원이 나오느냐. 아니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충남지사로 갈 것이냐.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지사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과연 안희정 지사의 빈자리 둘 중에 누가 차지할 것이냐. 관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도 한번 봐보죠. 대구시장. 김부겸 장관 나온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곽대훈, 권영진, 이재만, 이진우, 국민의당에서는 김태일, 바른정당, 주호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광주시장 한번 가볼까요? 강기정 의원, 민영배, 윤장현, 이용섭, 최영호,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박주선, 장병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빅매치는 바로 의외로 전남지사입니다. 밑에 있는데요. 국민의당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또 몇 개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또 빅매치.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하고 지방선거가 복잡한 교차방 정식이 연결되기 때문에 배지를 놓고 광역단체장 나가야 되는 거고 또 배지를 달러 또 광역단체장 그만두는 정치작전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지방선거 플러스 미니 대선급, 미니 총선급의 이 보궐선거 이 고차방 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 거론되는 많은 후보자분들이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또 안 지사가 노원에 출몰을 해서 많은 지금 눈치를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6.13 지방선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미리 보는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미니 대선급이다. 대선을 한번 또 치르게 생겼어요. 나오는 선수들, 출마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것은 대선이다. 대선 원석에 한 번 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 과연 어떤 격전지들이 소위 대박일지 저희가 출력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 출마 후보 예측 명단입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